Okay, it's 11:01 actually. So we're gonna go ahead and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아니고요. 지금 LA 한인회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그 줌으로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또 나중에 재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그 웨비나는 저희 LA 한인회랑 DPS 사회복지국 그다음에 EU 케어 클리닉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올해부터 새로 그 메디케어 해당에 대한 확대라고 그래야 되나? 익스펜션. 캘리포니아에서만 더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풀 스코프 메디케어 그러니까 풀 메디케어를 자격이 된다는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려고 오늘 뭐 몇 개월 만에 사회복지국이랑 이런 웨비나를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분들을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사회복지국에서 마케팅을 그리고 커뮤니티 릴레이션십을 담당하는 맨 위에 계신 분 로자 산타나 선생님이 나오셨고요. 오늘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해주실 데니얼 노 선생님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 메디컬, 이제 그, 로우 인컴 그 헬스 클리닉이라고 하죠. EU 케어 클리닉, 케어 담당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년호 선생님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전에, EU 케어 클리닉에서 많은 그 의료진 쪽에서 이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재희 선생님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짧게 듣겠습니다. EU 케어 클리닉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지, 메디케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재희 선생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하고요. 이웃케어 클리닉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에는 건강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비영리 단체로서 이제 서비스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웃케어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비영리 단체로 이제 이런 의료 혜택 관련해서 정보 제공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또 신청하셔야 될 때 가입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클리닉이 있어서 뭐 메디칼 환자분이라든가 누구나 다 와서 일반 진료 받으실 수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뭐 치과, 건강과, 정신건강, 위장내과 이런 그 전문의 진료도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한인타운에 5곳에 이제 클리닉이 있고요. 그리고 2곳에 양로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유가랑 하버드의 환자 지원 서비스부가 있는데요. 2층 230호로 오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213-632-5521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LA 한인회에서 오늘 이 그 웨비나를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인터넷 문제가 좀 있어서 인터넷이 웨비나를 도중에 나가면 저희 줌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끊길 수가 있는데 참고로 한 2, 3분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아 선생님께서 채트창에다가 EU Care Clinic 문자 번호를 남겨주셨어요. 이 번호는 아마 문자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EU 케어 클리닉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여기다 문자만 남겨주시면 아마 이제 EU 케어 클리닉에서 담당자가 여러분한테 리턴 콜을 해드릴 걸로 믿습니다. 맞죠? 진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앞으로 한 15분 정도 동안 메디케어에 대한 익스펜션 이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올해부터 설명을 해드릴 노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중간에 질문들이 이제 생기실 수가 있어요. 또 개인이 지금 받고 있는 메디케어에 대한 질문도 있으실 거고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릴 거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트창에다가 넣어주시던지 아니면은 마이크를 켜고 직접 물어보시려면 추후에 저희가 질문을 받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데니얼 노 선생님 준비되셨으면은 사회복지국 LA 카운티 데니얼 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재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DPS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의 아, RE 라인, 그러니까 리뉴 매년 갱신하는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슈퍼바이저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지금 DPSS에서 일한 지는 18년째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었었죠. 작년에는 우리가 캘프레시나 그 위에 DPSS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올해 이번에 두 번째로 한인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변경된 메디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제가 간략하게 변경된 사항과 그 다음에 메디칼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후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메디칼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이름은 각 주마다 다 다르겠죠. 뭐 타주에서는 메디케이드로 많이 불리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메디칼 프로그램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올해도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디칼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변화된 것 두 개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 이후에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또한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첫 번째,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칼을 이제는 신청하시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메디칼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restricted medical이라고 해갖고 제한된 메디칼만 가능했어요. 이민 신분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내가 뭐 주치의를 간다든지 혹은 처방약을 내가 구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다 해당이 되질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미국 이민 현재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내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증명이 된다면 메디칼은 이제는 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풀 스코프 메디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 뭐 이것은 요 근래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거지만 그 이전에는 메디칼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메디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결정이 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메디칼을 갖고 있다가 아,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아, 내 내가 갖고 있는 메디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차압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일단은 지금은 메디칼을
신청하실 때 우리가 본인의 재산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는 제가 100% 보장을 못 해드리겠는데,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것은 메디칼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새로 재연장하시는 분들에게 더 이상 본인의 소유의 주택이 있든지 뭐 차가 있든지 혹은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든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유일하게 보는 것은 그 신청자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 수입은 내가 노동을 일해서 버는 수입도 있겠고, 혹은 다른 뭐 연금이나 혹은 다른 혜택들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만 우리가 따지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유무는 더 이상 아, 메디칼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 선생님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그 네, 네. 슬라이드 세 번째 페이지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먼저 제가 이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하나하나 보려고 그랬는데요. 아, 네,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것은 대강 지금 설명해드린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메디칼은 나이에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65세 이상이나 26세 미만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아, 두 가지 종류의 메디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라도 여러분들은 그 메디칼 그 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캘리포니아 뭐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이 자격이 되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제공이 됩니다. 자격이 된다는 것은 즉 본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자격을 갖춘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범위의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위의 메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칼이 커버해주는 혹은 그 비용을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범위를 얘기하겠죠. 자산은 더 이상 메디칼 자격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든지 지금 현재 아, 현금이 얼마나 있든지 차나 주택은 더 이상 여기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격 요건 여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시던스는 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영구히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뭐, 아파트 계약서라든지 혹은 유틸리티 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분,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분이 본인이라는 것이 신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권, 이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소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전혀 소득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소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분으로부터 내가 매달 이 사람에게 얼마의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 일종의 편지만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음, 마지막 메디칼 지원 시행이라는 것은 이제 child support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자, 메디칼은
그 옛날에는 65세 이상이나 이렇게 나이에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두 가지 종류의 메디칼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 일반 옛날부터 우리가 시행해 왔던 메디칼이고, 그 65세 미만의 이하의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메자이 메디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또 생겼죠. 이 메디칼은 현재 노동을 하거나 그래서 수입이 있거나 혹은 아, 그 나이가 65세 미만으로서 물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메디칼과 같이 됩니다만 유일하게 아, 현재 수입만 계산되는 그런 메디칼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매자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 이것은 이제 65세가 안 되신 분들의 메디칼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소득 혹은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세금 보고서에 신고에 나와 있는 액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아, 메디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이나 그 외의 모든 이 재산은 다 면제가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죠. 그 외에 난 매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전에 시행해왔던 메디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메디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SSI를 받는 분들이나 혹은 가정위탁, 포스터 케어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분들, 고령자, 장애인 혹은 롱텀 케어, 장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혹은 현재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메디칼에게 그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QMB라고 하는 이 메디칼 세이빙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 다 메디칼 이전에 있던 메디칼에 적용되는 분들입니다. 혹은 250% 현재 장애가 갖고 있는 분들은 일정한 소득 그 이상이 그 이전에 제한됐던 메디칼에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되더라도 역시 메디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50% 이상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혹은 피클 프로그램. 이 피클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혹은 이 시각 장애자들 혹은 그 외에 많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석하고 계신 분들 이런 많은 경우들은 일정한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우리가 많이 예외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차차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메디칼에서 지금 커버해주는 많은 비용들입니다. 앰뷸런스 서비스나 이머전시 응급 서비스나 뭐 입원하는 것, 그다음에 출산, 뭐 치과, 처방약,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메디칼에서 커버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메디칼 카드를 빅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빅 카드가 만약 분실되었거나 혹은 어디 데미지가 있거나 혹은 뭐 그 카드에 있는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갖고 메디칼을 새로 받든지 혹은 그 문제를 제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칼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신청하실 분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셔갖고 예를 들어서 언어가 안 된다든지 혹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을 대신해서 대리임을
선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MC 382라는 폼이 있는데 그 폼에다가 대리인을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아,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아, 그 폼만 작성해서 사인해서 주시면 그분이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메디칼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대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칼 신청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혹은 간단하게 전화로 하셔도 얼마든지 메디칼 신청이 되니까요. 또 뭐 어떤 기한 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필요하실 때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메디칼 신청을 하시면 45일이 보통 소요가 되지만 이거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45일이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고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커브 캘리포니아가 있죠. 커브 캘리포니아는 만약 메디칼이 소득이 조금 높아서 메디칼 자격이 안 되실 경우에는 이 커버 캘리포니아로 우리가 리퍼럴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커버 캘리포니아는 아시는 대로 보험료를 일부 납부를 하셔야 되죠. 물론 본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 다 다르지만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뭐 메디칼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벌써 갖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새로 재연장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지만 재연장 신청 기간을 놓쳐갖고 물론 재연장이 모든 분들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다르죠, 기간이. 내가 메디칼을 받고 1년 후에 매년마다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은 다릅니다만 재연장 이전에 우리가 서류로 재연장 서류가 시기가 왔음을 말씀을 해드리고 또 우리가 연락을 안 받을 시에는 전화로도 통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재연장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메디칼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혹은 그 외에 뭐 DPS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메디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선님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트창에다가 이제 질문을 해주시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채트창에다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저기 줌 창 밑에 가시면 거기 이제 손을 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손이 올라오는 순서대로 여러분의 마이크를 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저기 질문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채트창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질문들부터 저희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케니님이 주셨는데 커버드도 수입만 보고 자산은 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커버 캘리포니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브 캘리포니아도 역시 본인의 수입만 보고요.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결정합니다만 커버 캘리포니아는 메디칼과 달리 본인의 이민 신분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제한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이웃케어 클리닉 이재희 선생님이 내 가족 수와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또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수님한테 오셨는데 먼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남편이 이달 말 레이오프 되는데
8월에 수술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메디케일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메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누구에게도 다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편분이 이후에 캘리포니아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겠죠. 남편분이 지금 그 이전에 전혀 미국에 거주한 기록이 없고 앞으로 수술만 잡혀 있어 갖고 이것을 위하여서만 온다고 하면 자격이 안 되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그다음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서류가 있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유캡틴의 선생님이 네, 다른 수입이 없으면 메디칼 신청 가능하십니다. 메디칼 신청 시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오케이. 푸츠샤 리 사모님이 메디케어 HMO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아직 안 보이네요. 다시 SSA를 받는데 메디케어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냐? SSA를 받는데 메디케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SSA Retirement Benefit이 소득으로 잡히냐라는 질문이시네요. 네. SSA를 소득으로 잡느냐 하는 질문은 물론 잡습니다. 소득으로 잡지만 많은 소득이 아, 일종의 디덕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소득으로 1,000불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메디칼을 계산할 때 1,000불을 다 소득으로 잡지 않아요. 일종의 깎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 소셜 시큐리티예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그 연금 전체를 다 우리가 소득으로 안 잡고 그 일부분 우리가 깎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신청해 보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평균 뭐 퍼센티지나 이런 게 있나요? 그 뭐 SSA에 예를 들어서 1,000불이면은 뭐 한 70%만 뭐 소득으로 카운트한다 그런 게 있나요? 선생님? 글쎄요. 그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있고 혹은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이 있고 혹은 서바이벌 연금이 있고 그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음. 물론 배우자만 받고 나는 안 받는다. 배우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받아도 그것은 다 내 하우스홀드의 수입으로 다 잡기 때문에 아, 그, 어, 남편분의 수입이 내 수입으로 계산이 돼요. 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뭐 그거는 딱 일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릴 수는 없겠는데 보통 제가 이 재연장 서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소셜 시큐리티로 2,600불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메디칼이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상황이 이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못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신청해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수전 님이 해주셨는데, 남편이 수입이 있고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수전 선생님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더 자세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필립 리 선생님이 share of cost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네.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hare of cost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비용을 내가 일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메디칼이 아, 사실 수입 기준이 그리 높진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메디칼을 신청했다. 근데 내 수입이 뭐 2,000불이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2,000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성인 1인으로서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없고 내가 혼자 2,000불의 수입을 받을 경우에는 프리 메디칼, 무료 메디칼이 자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소득이 조금 높으니까. 그 조금 높은 소득을 내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0불이 프리 메디칼, 무료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라고 하면 내가 2,000불을 벌면 500불이 내가 넘잖아요. 그 500불에 대한 것은 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어 오브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디칼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매번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의 액수고요. 메디칼을 내가 혜택을 받을 그때만 내는 거죠. 매번 내는 게 아니고. 하지만 쉐어 오브 코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무료 메디칼을 받을 수가 없는 약간 조금 높은 그런 경우에 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높은 소득 부분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분담금이죠, 말하자면. 메디칼의 분담금을 얘기하는 것이 쉐어 오브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네, 됐는지 네,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전 선생님이 아까 질문을 하시다가 마셨는데 다시 추가로 올리셨어요. 남편이 수입이 있고 저는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든 빌링을 하고 있는데 남편 이름으로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수입이 있고 저는 없습니다. 네. 참, 예, 애석한 게 있지만, 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하우스홀, 우리는 가족 단위로 보거든요. 본인이, 혼자, 어떻게, 리걸리 혼자 되지 않았으면, 내가 소득이 없고 남편만 소득이 있더라도, 혹은 반대 경우라도, 한 사람의 소득이 내 소득으로 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네, 이유캘크는 이재희 선생님이 내 SSA를 이미 받고 계시면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A는 자동 가입됐을 겁니다. 파트 B는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 크레딧에 따라 보험료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자격이 되는데 뒤늦게 가입하시면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어느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이재경 씨가 해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 현금 자산이 생겼을 때도 문제가 없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문제가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규칙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이전에는 내 자산을 다 봤거든요. 지금은 자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100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것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 인터뷰하는 직원이 혹시 은행 계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은 나는 모릅니다. 혹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 물어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인베스티게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디케어 풀스코프 메디케어 그러니까 100% 메디케어에 해당되시려면 자산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산을 DPS에서 확인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그렇죠. 만약에 인터뷰 도중에 제가 한국에 있는 건물을 팔아가지고 갑자기 200만 불 캐시가 생겨서 제 구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려를 안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것을 까다롭게 물어보는 직원들이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필요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네네.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세 시니어로서 1인당 월 인컴이 1,732불 미만이면 메디케어
하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SSA 받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몇 프로를 인컴으로 인정하나요? 제가 아까 물어봤던 질문을 똑같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 선생님? 네,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SSI가 얼마고 근로소득이 얼마고 뭐 이거에 따라 또 다르겠고요. 그러니까는 만약 본인이 대충 우리가 아웃라인을 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혼자인데 2,000불 이상의 어떤 근로소득과 SSI 인컴이 있다고 하면 글쎄 약간 보더라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2024년도 기존 메디케일이 해당이 되시려면 그 인컴, 그러니까 자산 말고 인컴이 그 가족의 몇 명이 있는 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올려놨거든요. 요거는 지금 로저 선생님이 채트창에다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필립 리 선생님이 그 share of cost 산정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며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의해 신청할 수 있는지요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 쉐어 오브 코스트에 대한 계산은 만약 메디칼이 아,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메디칼이 쉐어 오브 코스트 메디칼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노리스 오브 액션,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 통보 편지의 왼편에 자세하게 어떻게 어떤 금액을 우리가 고려를 했고 그 고려된 그 금액 중에 이것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 정도가 쉐어 오브 코스트로 났습니다. 라는 통보서를 우리가 보내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로 우리가 보내야만 돼요. 거기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고요. 만약 그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통보서 뒤에 보면 어피어 폼이 있어요. 그것에 내가 이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폼이 되겠죠. 거기 그 편지를 작성해 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편지를 주소대로 보내시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재검토를 해드려요. 그러니까는 그 노리스 오브 액션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수님이 혹시 이웃케어에서 메디케어 신청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웃케어 클리닉 관계자분들이 지금 두 분 다 다른 미팅 때문에 나가셨는데,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진아 선생님 계시네요.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채팅방에 대답해드렸는데요. 저희 그 유가 클리닉에 환자 지원 서비스 부서로 오시면 메디컬 신청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그 연락처는 아까 채트창에다가 올려주셨는데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채트창에다가 진아 선생님이 연락처 올려드릴 거고요. 로저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DPSS 홈페이지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림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컴퓨터젠 선생님이 집을 팔고 현금이 생겼을 경우 그달의 인컴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아까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던 것 같고 네, 이웃케어 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 부서로 오시면 메디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 선생님이 그럼 7월 31일 레이오프면 8월 1월 바로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이제 소득이 없어져서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본인이 레이오프 되겠다고 하는 통보서만 가져오시면 그 전에 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다시 클로스를 하고요. 본인의 메디칼이 자격이 되도록 우리가 해드립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것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아 선생님이 이웃케어 클리닉 연락처를 전화번호랑 그러니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전화번호랑 이웃케어 클리닉 빌딩 그 주소를
올려주셔가지고 메디케어를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메디케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재미있는 질문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KDADHCSW님이 이전에 주변 분들 중 갬블링, 잭팟 또는 라터리와 같은 수입으로 인해 지원받던 메디케어 혜택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컴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이렇게 간혹가다 불규, 불규칙한 불특정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예, 재밌는 질문인데, 근데 뭐,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인 수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타임으로 내가 이건 메디칼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캘프레시나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은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캘프레시를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일정 금액의 어떤 잭팟을 내가 벌었다. 이 경우에는 당분간 캘프레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지만 메디칼은 그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디칼은 인컴만 따지고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소득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규칙적으로 매달 그렇게 그 돈을 벌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리가 소득으로 계산 안 하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바뀌어진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갑작스럽게 생긴 인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로또 잭팟이나 뭐 갬블링 뭐 이런 그런 그 인컴 때문에 아 뭐 규칙은 그렇지만 메디케어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걸 보고 잘못 이거를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끊기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시면 아까 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러스 오브 액션이나 이런 편지가 오시면 항상 항소를 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이웃케어 혼자서 뭐 하시기 힘드시면 이웃케어 클리닉이나 저희 한인회로 오시면 그런 이제 항소나 어필 같은 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egular income, 뭐 매달, 매 2주마다 받는 이런 뭐 working income을 따지는 거지 이런 갑작스럽게 생기는 뭐 one time income은 해당이 안 된다고 메디케어에 관한 거는 해당이 안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제이컵 안 선생님이 노 선생님, 진아 선생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시니어분들의 관심과 추세가 이중국적 취득인데 만약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득하는 것이 메디칼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취득하는데 어떤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노 선생님? 전혀 제한이 없죠. 물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갖고 한국에서 일정 소득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걸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메디칼이 취소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경우에 다시 미국에 오셔 갖고 미국에서 다시 거주하시면 새로 시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메디칼 조건을 이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헤이스 아이폰이 저희 친정 어머니는 미국에서 일하시는 적이 없으신데 메디케어도 받으시고 메디케이드도 즉 둘 베네핏을 받으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가능하죠. 만약 친정 어머니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고 미국 시민권자이실 경우에 시민권자는 당연히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죠. 메디케어를 받으신다고 하면 미국에서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면 당연히 메디칼 받으실 수 있죠.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네. 뭐 영주권자는 또 틀리죠, 노 선생님. 영주권자로서는 메디케어를 받기가 예를 들어서 팟 A를 받기가 쉽지는 않죠. 예. 음. 저도 가끔 몇 건의 그 예외 경우는 봤습니다만 보통 메디케어 팟 B는 받으실 수가 있는데 메디케어 팟 A는 시민권을 있어야 되는 요구하는 사무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현재 채팅창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델리 선생님이 배우자가 유방암을 앓고 있는데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피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아는지요? 피클 프로그램은 disability, 그러니까는 장애자의 경우인데,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장애의 기준이 많이 다르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유방암을 앓고 있는 그 자체로서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장애라는 것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유방암을 앓으시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까지가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현재 치료하고 있는 의사의 그 노트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따르겠죠. 그런 것을 다 합산해 갖고 결정을 내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네. 중요한 거는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채트창에는 질문이 거의까지고요. 만약에 아닙니다. 다시 하나 더 올라왔네요. 컴퓨터 젠님이 다시 정리드리면 아까 아파트 팔고 재산 문제 말씀하신 분 보충드리면 아파트 파신 그 돈이 그달의 인컴으로 잡혀서 메디케어 신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수전 선생님이 신청 시엔 카테고리 안에 드는 임금이 있었지만 이후 수입이 늘어났다면 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 후 재신청 시 변경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좀 허점이라 할 수가 있는데, 네. 간단히 말씀해 드리면 재신청시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입이 있어도 보고 안 하시고 있다가 1년 후에 재신청하실 때 보고해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지금 채트창에 질문이 끊긴 것 같은데 만약에 채트에다가 타이핑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이크 키는 걸 원하시면 거기 밑에 그 스마일리 페이스에 그 손을 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제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스마일리 페이스 있는 거를 누르시고 손을 들기 그 옵션을 눌러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카메라를 켜시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한 10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기다리는 도중에 지금 그 캘프레쉬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로자 선생님으로 마이크를 켜고 영어로 일단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osa, I know you wanted to do an update on the is it the Suns program or what was it called? If you want Called Sunbox. Sunbox, yeah. If you want to just do a brief overview and a brief update on that, in English is fine, and then I'll translate or interpret that for you. Okay, let Yeah. me get the website. The And if you'd state like, account. yeah, if you'd like Yeah. to screen share, then that's fine as well. Okay. Yeah, I think I translated my screen so that it looks I think it should be fine. It's Yeah. Korean, I believe, that I picked. So can you see it? Not yet. I think it's still got a screen. There you go. All right. So now yeah, you could see it. There it is. So here's the program called Sunbox California. It is for children from low-income homes who are receiving either Medi-Cal or CalFresh. And normally when they're in school, they are on a free lunch program at the school or a reduced fee lunch program at the school. And when they're not at school, that's where the state of California
initiated this new program, Sunbucks, to help these families make sure that they have a little bit of help every month when the children are not in school, so that there's additional resources, additional monies to help cover the costs of buying fresh food. We all know that everything's getting more expensive right now, and that's why we just wanted to get the word out about this new program. If I'm not mistaken, I believ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has really launched this program. So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you know about it. And again, this is the state of California, and I'm going to put the website link in the chat to share with all of you. And you would have to apply for this. You would have to connect with the customer service line that's on this website, because DPSS we're not managing Sunblocks, but we want to get the word out as a resource, that this is a resource for families. So Rosa, if I understand that correctly, so for low-income children that are currently receiving Medi-Cal or CalFresh benefits, this is kind of a additional payment that comes in to your CalFresh card that subsidizes for meals that are outside of the school period, Right, right? exactly. Okay. And I think it's up to, if I'm not mistaken, like up to $120 a month that a family can I get. thought it said 40 a month for Oh, okay. June, July, and August, maybe during the summer vacation. Okay. If I And read then, that correctly. yeah, then the total would be maybe 120. Yeah. Let me put this in English so I could read it. 이게 지금 썬블럭스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저소득 가정들, 이제 그 미성년자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어, 경우 메디케일이나 캘프레시가 해당이 되시면 이거를 이제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소셜 서비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에다가 신청을 해서 썬벅스라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여름 방학 도중에 6월, 7월, 8월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을 못 받으니까 학교를 안 다니니까 이제 그 추가 지원금으로 매달 40불을 더 이제 그 캘프레시 카드에다 받아서 이제 뭐 밥을 뭐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이제 좀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매니지하는 게 아니고 주정부에서 직접 매니지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로자 선생님이 채팅창에 딱 웹사이트를 올려주셨어요. 거기다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또는 뭐 만약에 힘드시면 뭐 한인회 오시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nd 지금 yeah, if I can interrupt, James, and Sure. you were right. It's $40 per month. 오케이. 그래서 매달 40불 3개월 6, 7, 8월 달 총 120불을 추가 지원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도움 필요하시면 뭐 웹사이트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슬슬 미팅을 끝내겠습니다. 노 선생님, 로자 선생님, 지나 선생님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네,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신청 시에 카테고리 안에 드는 임금이었지만 이후에 수입이 늘어나면 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벌써 해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에 의하면 열흘 안에 변경된 수입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은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은 이제 캘프레시나 혹은 캘웍스, GR 이런 현금 보조를 받는 분들에게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 되겠죠. 물론 메디칼도 역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특별한 변경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리뉴얼 기간까지는 메디칼을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재연장할 때 변경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네, 애매한. 네, 노 선생님이 같은 한인으로서 아주 네. 유도리 있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노 선생님이랑 미팅했을 때 혹시 그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DPSS나 뭐 CDSS나 뭐 CalFresh 핫라인, IHSS 핫라인, 메디케어 핫라인이 통화가 상당히 힘든 적이 있고 저희가 로자 그 매니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매번 했었어요. 유가랑 파크뷰 그 DPS 그 빌딩 갈 때도 진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될 경우도 있고 전화는 진짜 뭐 말이 그렇지 상당히 연결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진아 선생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데니얼 노 선생님이 전화번호는 드리기가 좀 힘들어도 이메일 정도는 저희가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아, 돌아보니까 좀 아닌 것 네, 같은지 네, 괜찮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제가 쓸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노 선생님도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뭐 저 이유 케어 클리닉이나 저희 한인회나 또 DPS 전용 그 라인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 노 선생님이 이제 한인으로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해주신다니까 일단 이메일을 여기다 써주시면 모든 분들이 그걸 좀 적으셨으면 좋겠고 최악의 경우에만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노 선생님이 앞으로도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웨비나를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요. 연락이 네, 많이 얼마든지. 오면은 또 이제 저희 한인이랑 인연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손을 들어주신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요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오늘 웨비나는 마치겠습니다. 네, 필립리 선생님 제가 지금 마이크 키셨나요?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이 아까 share of cost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메디컬 오피스, 메디케어 오피스 여러 군데를 다 방문하고 했지만 그리고 또 전화로도 여러 번 영어로도 질문을 했었고 한국어 사용하시는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share of cost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담당자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share of cost가 annually 적용되는 어마운트인지 monthly 적용되는 어마운트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주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또 하나 이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연계가 되는 그 내용 또 IHSS에 연계가 되는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서 대답해 주시는 그 에이전트들이 보다 많은 교육과 설명 요령을 좀 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한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태평양 거기에 뭐 여러 군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원하게 되는 데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메디케어 보험 회사의 프리미엄 어시스턴트 거기까지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한인회에서 이런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좀 기회나 창구를 많이 열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저희 한인회도 몇 번 이제 방문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인회는 메디케어 전문가의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은 지금 EU 케어 클리닉 이재희 선생님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전문이 아닌 분야는 아는 척을 저희가 안 해요. 가능하면은 저희가 다른 단체로 넘기기 싫어서 저희가 아는 그거 안에서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저희가 메디케어에 대한 거의 모든 그 문의는 저희가 지금 현재 EU 케어 클리닉으로 리퍼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U 케어 클리닉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메디케어에 대한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중간에 뭐 무슨 뭐 저기 뭐 무슨 문제 사항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주시고 그 대신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그 팬데믹 이후로 메디케어 그 서티피케이션 리뉴얼 재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렸지만 저희 지금 여기 거의 50명이 50에 그 50 people이 들어와 있는데 메디케어에 대한 질문들은 이웃케어 클리닉으로 해주시면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케이? 뭐 사회복지국이나 뭐 카운티에서 뭐 이런 정보를 받기가 힘들다. 그거는 LA 카운티뿐만이 아니고 LA시, 캘리포니아 주정부, 연방정부 다 똑같아요. 노 선생님하고 로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카운티 정부는 이렇게 아웃리치, 홍보 상당히 못하는 게 정부기관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이웃케어 클리닉이나 한인에서 최대한 이런 그 한인분들, 뭐 보좌관님들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인포메이션 세션을 하는 건데, 뭐 컴플레인이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분기별로 이런 세미나를 오르기나이즈 해서 이제 좀 제너럴한 정보도 드리고 또 오늘도 거의 한 40분 동안 답과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섹션을 저희가 열어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좀 더 자세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노 선생님이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이메일도 주셨고 뭐 이제 우리 이오케어 클리닉 진아 선생님도 지금 끝까지 저희랑 같이 계시는데 조금 더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쉐어 오브 코스요. 지금 질문하신 것 제가 간단히 답해 드리면 우리가 책정하는 쉐어 오브 코스트는 monthly예요. 매달.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쉐어 오브 코스트가 500불이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달, 예를 들어 8월 달에 내가 메디칼이 필요할 경우에는 500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 의료 비용이 500불 이상, 뭐 5,000불 뭐 이렇게 됐다 하면 내가 500불만 내면 다 메디컬에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쉐어 오브 코스트가 매달 500불인데 8월 달에 내가 메디칼을 쓰지 않았다. 돈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료 비용이 발생한 그 달에만 그 쉐어 오브 코스트가 적용이 되고 쉐어 오브 코스트만 내면 나머지 비용 처리는 메디컬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이 바로 쉐어 오브 코스트의 개념입니다. 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필립리 선생님 아마 질문이 조금 더 있으신 걸로 제가 좀 네.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데 네, 질문은 있는데 오늘은 생략하고 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노 선생님한테 좀 자세한 내용 한국어로도 저 타이핑하셔서 보내셔도 되니까 이메일을 한번 그 스페시픽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마 노 선생님이 아마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걸로 믿습니다. 예, 채팅창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케이. 노 선생님 이메일 제가 또 다시 한번 올려드렸고요. 일단 오늘 데니노 선생님, 로자 선생님, 또 진아 선생님, 이재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한인분들을 위해서 좀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노 선생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그 웨비나를 한 게 언제였었죠? 몇 개월? 제가 보니까는 작년 4월 달이었더라고요. 너무 오래됐네요. 너무 죄송해요. 예, 저희가 좀 더 자주 네. 요번에는 올해 이제 큰 업데이트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해당이 되신다 그래가지고 사실 로자 산타나가 이 미팅을 하자고 몇 개월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사실 로자 매니저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고 또 가능하면 한국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부탁을 했는데 몇 분이 이제 선정이 됐었어요. 이분들 중에서 골라라. 근데 노 선생님 이름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노 선생님이 작년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꼭 그분이 오셔야 된다. 알아듣게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노 선생님이 no problem 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또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자주 우리 한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웨비나 또는 이제 그 EU Care Clinic 파트너십을 맺어서 계속 할 테니까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Rosa, wa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ed to add? You can say it in English if you like. Gina, if you'd like to add something. Just thank you for this time. I want to, in particular, thank Daniel. He has always represented our department so well. And just as Daniel and I are here with all of you, we encourage you to come to us, come to DPSS, because we care about you. We care about your neighbors, your family member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accessing affordable healthcare, medical care. So please connect with DPSS and connect with me. And thank you, James. Thank you, James. And thanks to the Care Clinic as well. Thank you. Amazing. Rosa, if you want to take this time to drop the survey in the chat. Yeah.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행사를 하는데 사실 그 피드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로 이런 설명회를 들어서 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이 매니저급이나 슈퍼바이저급으로 올라가질 않으면 그 적극적으로 그 저기 참여를 같이 안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도 이제 로자 선생님이 푸시를 하고 저희 이제 한인에서도 라비하고 뭐 이제 EU Care Clinic은 뭐 당연히 하면은 뭐 저희가 당연히 뭐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이런 게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그 카운티에다 꼭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커뮤니티, 우리 한인들한테 이런 리소스가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 방금 로자 선생님이 그 서베이를 그 구글 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포럼을 여기다 올렸거든요. 가능하시면 요거를 누르시고 거기다가 그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자주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웨비나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다 돈이 드는 이런 그 웨비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 그 저기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Gina, yes, go ahead.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유케어 클리닉 저희도 네,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또 이유케어 클리닉의 환자 지원 부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에게 또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메디카를 비롯해서 켜프레쉬도 신청하시는 거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또 해당 사항이 없으셔도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환자 지원 부서에 소셜 워커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에게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을 때 어느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 또 어떤 곳에 이제 컨택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저희가 또 그런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하여서 이제 소셜 서비스 관련하여서 이렇게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그 아까 안내해드린 전화번호, 문자번호나 아니면 위치로 230호로 찾아오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케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시 한번 노 선생님, 로자 산타나, 진아 선생님, 제이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We're going to end it her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for all who spoke. Thank you for everybody who attended. Really appreciate it, and we'll look forward to seeing everybody again. Thank you so much. Thank 감사합니다.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James? Was there a mistake on the email? Yeah, my last name Oh, no. NOH, not Okay. NOK. 좀 한 10분 정도가 나가셨는데 아, 노 선생님이 이메일에 좀 약간 그 오타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카피해 갖고 나가세요. And James, Yes. there was one attendee who directly messaged me for the IHSS brochure in English, and Okay. that is so yes, funny Mr. because Vasquez, I'm in the middle of a meeting yet.
So I'm looking for that brochure in English. It's so funny. I have it Um, translated, but Park, if you're still here, just 저 아나? email me dpss.lacounty.gov. 오, 오케이. I will find out. And I'm still looking thank you. for the updated brochure in English. 또 노 선생님하고 로자 산타나 매니저 이메일을 다시 채팅창에 또 올렸거든요. 조금 아까 오타가 나가지고 이메일이 잘못 타이핑된 것 같은데 요 새로 업데이트된 거를 지금 카피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 줌을 끝내면 채팅창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이걸 못 받으셨으면 저희 한인에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이메일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